자, 이제 17 페이지 돌아왔습니다. 2차 방식 문제 나머지 문제 좀 풀어 보겠습니다. 뒤에 거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도 제법 출제가 됩니다. 이를테면은 요 내용이 이제 고1 내용에 들어가기도 해요. 요거 중학교 때 챙기는 내용인데 고등학교 하면 또 소개가 되곤 합니다. 고런 것들 좀 챙겨 가셔야겠죠, 여기서. 자, 지난번까지 13 번까지 했고요. 13 번, 15 번, 14 번, 16번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게 하는 두 자연수의 순서 쌓인 개수를 구하라.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죠? 중근을 갖는 거고. 중근이니까 여러분이 판별식 하면 되죠. 바로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은 b의 제곱, 바로 m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이고, 예, 그 다음에 c가 4n입니다. 그럼 뭐죠? 이거 m의 제곱 마이너스 16n입니다. 이게 뭐가 돼? 0 되면 되는 겁니다. 자, n이 이제 100보다 100 이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m의 제곱이 16m입니다. 자, 자, 그러면 m의 제곱이 16n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번 어떻게 했냐면 m이란 것도 자연수고 m의 제곱이니까 16n에서 일단은 16은 뭐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이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n이 되는데 n이 몇 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문제랑 되게 유사하죠? 13번 문제죠. 무슨 뜻인 거 아니? 제곱수가 돼. m의 제곱수랑 4의 제곱하기 n이 똑같은데 이미 16은 제곱수가 되니 n도 제곱수가 돼야 돼서 실제적으로 n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예, 자연수의 제곱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t의 제곱인 거예요. 몇 개 안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m은 4t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n이 뭐라고 돼 있어? n은 100보다 작으니까 n이 취할 수 있는 거, t가 취할 수 있는 건 10개밖에 없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t의 제곱이 100 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1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t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누구부터? 1부터 10 까지겠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m은 결정되겠죠. m은 어떻게 돼? m은 m의 제곱이 16n인데 이게 이제 고쳐주면 뭐냐면 4t의 제곱이 되니까 m은 그냥 4t라고 쓰면 되는 거. 그러니까 t가 결정되면 m도 그냥 결정되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하나씩 써보면 총 10개가 되겠죠. t가 1이면 m이 얼마? m이 4고 t가 1. 그러니까 n이 1인 거죠. n이 1. 그 다음에 2에 제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8이 되고 이거는 2. 이거는 4, 3, 12가 되고 12가 되고 3. 쭉 해서 어디까지?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그지? 이게 10이면 이게 얼마? 예, 40. 이렇게 총 10개만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조금 중복됐습니다. 약간 보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지난번과 같은 문제긴 한데 즉 치환 방식이 조금 범위가 좀 넓어졌죠. 치환을 이용하여 풀어라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서술형에 나왔던 문제, 서술형에 나왔던 패턴을 우리가 같이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치환하러 할 때 우리가 치환을 써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뭐 대문자 a,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a라고 하자. 그죠? 그리고 나면 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은 0. 그럼 이거는 a 빼기 4의 제곱은 0이니까 그러면 a는 얼마다? 4다. 이집트 시작이야. 그러면 다시 풀면 x의 제곱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또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죠? x 빼기 4 x 더하기는 0이니까 만족하는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치환할 때는 치환한다는 표시를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순서상 계수는 10개죠, 10개. 자, 요거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 좀 건지고 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공통수학과도 요 부분 강조할 건데요. 요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중1 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값, 어떤 수를 제곱하거나 그 친구의 절대값을 제곱하거나 값이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든 마이너스의 절대값을 제곱하든 4예요. 이게 문자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논리가 성립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단순할 때 얘기야. 단순할 때. 뭐 절대값 x-2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할 때.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랑
x의 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이 같다고 봐도 됩니다. 왜?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야. x를 절대값을 풀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저렇게 바꿔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시험 때 빨리 푸는 방법은 뭐는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그게 바꿨습니다. 뭐로? 그 치환 논리죠. 절대값 x의 제곱, 절대값 x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어렵지 않거든요. 절대값 x 더하기 3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2는 0.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절대값 x는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건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만 0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대값 x는 2니까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겠어요. 간단하죠? 근데 저거 맞아? 라고 하는데 진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풀이로도 한번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보통 책에 소개된 일반적인 풀이를 보면 일단 범위를 나눕니다. 절대값은 풀어라 돼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나 같은 경우,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경우 범위를 나눠서 푼다. 그럼 이럴 때는 절대값 x가 x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을 바로 바꿔보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는 0이에요.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3 또는 x가 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x가 0보다 크나 같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는 게 2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선택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게 다 탈락이 돼요. 해보시면 자동으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 해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인수분해 보면 x 빼기 3에 x 플러스 2는 0이죠. 그럼 만족하는 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x가 0보다 작은 것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또 두 가지를 다 써도 주어진 방정식에는 2랑 마이너스 2라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게 어때? 굉장히 편하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 고등학교 하면 이제 요거 이제 절대값 x-2로 바뀌든가 막 여러 가지 또 형태가 바뀌거든요. 그건 또 그때 간단히 푸는 방법을 또 따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 거는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맞아 보겠습니다.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우리 이제 금방 이차함수 문제 하고 왔는데 똑같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식을 정리해서 이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식을 잘 정리해서 이차항의 개수가 0이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야. 별거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는데 식이 정리가 다 안 돼 먹었어요. 그죠? 정리해보면 이차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정리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a 빼기 1이죠. 사실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정식 그 2차인 걸 확인할 때는. 마이너스는 0이니까 요것만 0이 안 되면 돼요. 그 인수분해 해보면 저거는 a 마이너스 4 a 플러스를 곱한 게 0이 아니니까 이건 둘 다 안 되는 거죠. a는 4도 아니고 2이고 꼭 그죠? 둘 다 안 돼요. a는 마이너스 1도 아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정말 쉬워요.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18번, 20번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면 이제 2차 함수 문제도 한번 우리가 SAC 인터미디에이트 단계 좀 풀어보겠습니다. 18번 요 x가 자연수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를테면 4다. 그러면 4의 약수가 얼마야? 2의 제곱이니까 1, 2, 4. 약수 개수는 2 더하기 1 3개죠. 그럼 이거는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소수 있잖아. 2나 5나 뭐 이런 거 7. 소수는 무조건 개수가 다 뭔 거야? 2인 거죠. 2라고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이제 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양의 약수의 개수. 그죠? 양의 약수의 개수. 만약에 음수면은 빵이겠지 뭐. 음수인 것 중에 양의 약수 하면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 없이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2의 약수가 1이 되기도 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약수 배수 개념은 정수까지는 확장이 됩니다. 유리수는 확장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고요. 그래서 이해된 내용을 약간 써보면 이를테면
요거 안에 만약에 소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값이 2인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만약에 소수의 제곱이다 그럼 약속의 수 3인 거죠. 이를테면 1 같은 건 1인 거고요. 이를테면 요거 12다. 12는 요 소인수분해 보면 3, 4, 1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 더하기 1, 3, 1 더하기 2니까 이건 6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써 놨습니다. 그럼 이런 거 나올 때는 가우스 문제도 마찬가지야. 요걸 그냥 일단은 인수분해서 풀어요. 요거 제곱 마이너스 x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인수분해 보면은 뭐 여러분이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니까 바로 되죠. 요게 마이너스 2 요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요게 플러스 1이 0 나오는데 얘가 불가능한 거야.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개수의 음수가 어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요게 뭐인 거? 2 인 겁니다. 아하. 이거 무슨 문제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약수가 두 개인 수가 뭐야? 그게 바로 소수. 소수인 수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 3, 5, 7, 11, 13, 17, 19. 그죠? 이렇게 소수 개수를 세서 써주면 되거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총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8.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개수는 8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어주면 갑자기 소수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인데 단서 깔고 들어가야 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요게 0 되면 안 돼요. 따라서 m은 뭐다? 1이 아닙니다. 1이 아닙니다. 그다음 다른 방정식 근이 있다 보면 되는데 이걸 요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우연찮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뭐 이따가 일단 풀어 놓고 설명하죠. 자, 다른 한근을 구하라 돼 있습니다. 자, m은 1은 아니에요. 한근 2라고 그랬으니까 2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러면 4에다가 m-1 그다음 마이너스 2에 m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m-1이 0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요거 이제 푸시면 되는데 아마 요거 보시기 전에 그죠? 대입해서 푸는 건데 요거 보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얘도 m-1 인수고요. 얘도 m-1이고 얘도 m-1 인수야. 인수가 있으면 바로 보이면 더 좋아요. 형태를 보면 m-1 x의 제곱이고 요게 인수분해하면 m-1 m 플러스 1 x. 왜? 계산이 더 단순해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m-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물론 m은 1이 아닌 거고 그럼 바로 안에 것만 하면 되니까 x의 제곱 m 플러스 1x 더하기 2 요렇게 돼요. 요 방정식의 한 근이 요 방정식 어차피 이거는 0이 아닌 거니까 요 방정식의 한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m이 그냥 한 번에 바로 나와요. 아까처럼 풀면은 m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두 개 나온 걸 다시 물론 하나가 분명히 m이 1일 거야. 그죠? 2는 제외시키고 또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거는 그냥 m값이 바로 나오니까 나머지 한 근은 바로 구하실 수가 있죠. 이게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빼기 2m 빼기 더하기 0이니까 m이 얼마가 돼요? m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x의 제곱 3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이게 장난질을 쳐놨는데 인수분해하면 x-2 하고 x-는 0입니다. 그래서 구분 잘 못하시는 분 x 1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돼. x는 1이 돼도 돼요. m만 1이 안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혼란짓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럼 별 생각 없이 풀고 어 x는 1 아니니까 헤이 2 밖에 없는데? 이 문제 안 풀리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 지금 구한 거는 x의 근입니다. x는 2 또는 x는 1이 저 방정식의 근이지 m이 1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죠? 다른 한 근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입니다. 그죠? m이 1인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안 고를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걸 모르고 무턱대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절차를 한 번 더 겪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잘라 볼까요? 공간 되려나 모르겠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4의 m-1 여기가 마이너스 2의 m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m-1은 0에서 이걸 또다시 m-를 또 묶게 돼요. 묶고 나면 사실상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4고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1이고 더하기 2는 0 돼서 m은 1이 아니랬으니까 여기 m 값이 결국 m을 나중에 구하게 돼. 그러니까 계산 2번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통 인수가 있으면 묶어내고 보시고 마침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m은 1이 아니네라고 가정해 주고 하시면 m이 1 되면 큰일 났겠죠. 1 되면 이건 무조건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방정식 이 식의 값은 0입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창 계수만 이게 n-1로 안 묶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1이 아니라 그래서 x도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혼란 겪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